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남성들의 비뇨기,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진료실을 지켜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남성분들께 의사로서 무겁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난밤에도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두세 번씩 깨어나지는 않으셨습니까? 화장실에 가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소변이 나오고 그마저도 시원하지 않아 찜찜한 기분으로 다시 잠자리에 드시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노화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는 소변은 당신의 전립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방치하면 단순히 소변을 보기 힘든 불편함을 넘어 머지않아 전립선암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되어 소중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전립선 내부를 비워내지 않는 생활 습관은 그 안에 노폐물과 세균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흐르지 않는 물이 고여서 썩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 내부의 염증과 석회화를 가속화시키고 기능을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전립선은 회복이 어렵고 극심한 배뇨 장애와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인 발기력 저하까지 불러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와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전립선 나이는 지금보다 3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단 10분,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바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죽어가는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수술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바로 당신의 전립선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지긋지긋한 야간뇨와 뱃뇨 곤란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중년 남성을 위협하는 전립선암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몸이 보내는 치명적인 구조 신호를 무시합니다. 그러다 결국 전립선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소변 줄기가 완전히 막히거나 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땅을 치고 후회하며 제 진료실을 찾아오십니다. 의사로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립선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을 몇 번 더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세상의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며 당신의 남은 인생을 편안한 잠과 상쾌한 아침으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암으로 발전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면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전립선을 구원할 진짜 치료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평생을 점잖고 반듯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품위를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환자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세부 내용은 조금 각색하지만 그분이 겪었던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후의 기쁨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진실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을 초등학교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퇴임하신 누구보다 인자하고 존경받던 74살의 남성분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몇 달 전 아드님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평생을 꼿꼿하게 펴고 사셨던 허리는 구부정했고 총기 넘치던 눈빛은 흐려져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아버지를 앉혀드린 아드님이 제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밤에 잠을 통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꼴로 화장실을 들락거리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서 계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요. 아드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버스를 타셨다가 중간에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휴게소까지 참느라 정말 고생하셨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바깥 출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완전히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정작 당사자인 김 선생님은 창밖만 바라보며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아무런 말이 없으셨습니다. 깊은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드님을 잠시 진료실 밖으로 나가 계시게 한 후 김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또 화장실이 급해질까 불안해서 꼼짝도 못합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손주 녀석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칩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옷이 축축하게 젖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그의 눈가에는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 살아온 한 남자가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김 선생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기저귀에 의존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수술만이 유일한 해결책도 아닙니다. 저는 김 선생님의 차트를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잠시만 잊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선생님의 전립선에 꽉 막혀있는 오래된 저수지의 물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수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선생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수지의 물을 빼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리는 기적의 원리를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는 제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가 비싼 시술이나 권하겠지 하는 깊은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수년간 약물 치료에 실패하며 절망만 맛본 그에게는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되물었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저수지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이제 와서 늙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겠지요. 목소리에는 체념과 무력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들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하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은 바로 오래된 전립선액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덮어둘 뿐이지만 이 저수지의 물을 주기적으로 빼내어 깨끗한 물로 채워주는 것은 전립선 자체를 살리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제 확신에 찬 말투에 그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 주기적인 배출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강조했던 것은 아닙니다. 의과 대학 시절에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오면 약물로 요도를 넓혀주거나 심하면 수술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재발하고
수술을 해도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며 늘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몸에 칼을 대지 않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전립선암 예방을 주제로 한 미국의 한 학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남성 질환과 생활 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역학조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열정적으로 간견하던 그는 수만 명의 남성들을 수십 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 달에 20일 이상,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정 배출을 하는 남성은 한 달에 4번에서 7번 배출하는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33%나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전립선은 전객을 단순히 저장만 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전립선액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제때 출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고에 재고가 쌓이고 오래된 물건은 썩게 되며 기계는 녹슬어 결국 공장 전체가 멈춰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기적인 배출은 이 공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 공간을 확보해주는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 활동인 셈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독한 약이나 위험한 수술이 아닌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 배출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건강한 배출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주기적인 배출이 그 어떤 약보다 근본적으로 남성의 전립선을 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나이가 들면 선교기 줄어드니 전객을 배출하지 않고 몸속에 아껴두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십니다. 옛말에 회춘한다고 하며 금욕을 강조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을에 아주 맑고 깨끗한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위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계곡물이 흘러 들어오고 아래로는 수문을 열어 낡은 물을 내보내면 이 저수지는 영원히 맑은 1급수를 유지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수문을 꽉 닫아버리고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처음 며칠은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수지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서 썩기 시작합니다. 녹조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며 온갖 벌레와 세균의 온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몸의 전립선이 바로 이 저수지와 똑같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전객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끊임없이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부부 관계가 줄어들거나 혼자 사신다는 이유로 이 액체를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 동안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고여버린 분비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분이 변질되고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성 전립선염의 주된 원인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전립선은 붓고 딱딱해집니다. 호두알만 하던 전립선이 밤톨만하게, 심하면 달걀만하게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 전립선은 바로 그 중앙을 관통하는 소병일, 즉 요도를 사방에서 꽉 조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아무리 아랫배에 힘을 줘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으니 밤에도 자꾸 깨게 되고 심하면 소변이 방광으로 역류하여 콩팥 기능까지 망가뜨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어오른 전립선은 발기를 관장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여
발기부전과 선교 감퇴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즉,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소변 문제와 성기능 문제는 모두 고여서 썩어버린 저수지 물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약으로 억지로 요도를 넓히거나 수술로 부어오른 전립선의 껍질만 깎아낼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썩은 물은 그대로 두고 저수지 주변에 방향제를 뿌리거나 두개 일부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냄새가 좀 덜 나고 물이 좀 빠지는 것 같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으니 저수지는 계속해서 썩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전립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저수지의 수문을 주기적으로 열어 썩은 물을 시원하게 빼내고 맑고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전립선을 되살릴 건강배출 훈련법의 구체적인 실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가 치료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환경은 따뜻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우리 몸은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할 때 가장 잘 이완됩니다. 긴장된 상태에서는 전립선도 움츠러들어 제대로 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온몸의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푹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침실이나 깨끗한 욕실을 이용하십시오. 문을 잠그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십시오. 조급한 마음은 전립선 건강의 적입니다. 둘째, 가장 좋은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어 앉기입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아랫배와 골반의 긴장을 완전히 풀 수 있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눕거나 소파에 반쯤 기대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이때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치면 허리가 더욱 편안해지고 골반 근육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성기 전체와 회음부 자극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습관적으로 귀두 부분만 자극하여 빠르게 끝내려 하시는데 이것은 치료 효과를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립선 내부의 묵은 찌꺼기까지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성기 전체와 뿌리 부분, 그리고 고환과 항문 사이에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음부 바로 안쪽에 전립선이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으로 회음부 주위를 지그시 눌러주거나 문지르며 마사지하면 전립선 주위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굳어있던 전립선이 부드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속도전으로 끝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과 전립선 청소입니다. 최소 10분 이상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몸의 감각을 깨우는 데 집중하십시오. 충분한 예열 과정을 거쳐야 전립선액이 묽어지고 배출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급하게 짜내려고 하면 오히려 전립선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고의 기술은 멈춤과 다시 시작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약해진 발기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의료적 훈련법입니다. 사정감이 몰려올 때 모든 동작을 딱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심호흡을 하며 그 급한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부드럽게 자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에 마지막에 배출하면 훨씬 더 깊고 강력하며 완전한 배출이 가능해집니다. 마치 저수지의 수문을 확 열어 제끼듯 시원하게 비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여섯째, 필수 준비물은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 피부가 건조해지듯
성기 피부도 건조해집니다. 마른 상태에서의 마찰은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누나 바디로션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런 제품에는 화학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어 예민한 점막을 자극하고 요도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향이 없고 몸에 흡수되어도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집에 있는 코코넛 오일 같은 순수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7째, 황금 주기는 일주일에 2~3번입니다. 너무 잦은 것도 너무 뜸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진 가장 건강한 전립선 관리 주기는 바로 일주일에 2~3번입니다. 이 주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당신의 전립선을 평생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전립선 저수지의 수문을 여는 7가지 기본 원칙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수문을 열어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물이 찔끔찔끔 새어나오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과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절대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하십시오. 특히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전자레인지에 든 찜질팩을 이용해 아랫배와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를 5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주십시오. 따뜻한 온기는 뭉쳐있던 전립선 주위의 근육과 미세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배출 통로를 확장시킵니다. 마치 꽁꽁 언 수도관을 녹여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간단한 5분의 투자가 당신의 배출 만족감을 2배로 높여줄 것입니다. 둘째, 호흡과 함께 하십시오. 배출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숨을 꾹 참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해서 오히려 전립선 근육이 수축됩니다. 수문을 열면서 동시에 댐을 더 높이 쌓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자극을 하는 동안에는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하고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전립선이 이완되고 배출의 쾌감과 노폐물 제거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늘 특별히 알려드리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그냥 털고 마무리하지 마시고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 괄약근을 10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번만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배출 후 전립선 요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잔여 분비물까지 깨끗하게 짜내주고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골반 저근을 단련시켜 다음번 발기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마무리 운동입니다. 잔뇨감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법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에 이 비법들을 더해 당신 전립선의 잠재력을 100%, 200%까지 끌어올리십시오.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첫째, 강박과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제가 일주일에 2~3번이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이 되면 피곤해 죽겠는데도 마치 숙제를 하듯 의무적으로 배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즐거워야 할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발기가 더 안 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선생님,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도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 채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원할 때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일주일에 1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편안한 마음입니다. 둘째, 잘못된 윤활제는 독입니다. 지난번에는 한 분이 윤활제가 없다는 이유로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요도 입구에 자극적인 화학 성분이 들어가 심한 요도염을 일으켜 소변을 볼 때마다 불이 나는 듯한 고통으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기의 점막은 우리 얼굴 피부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연약한 곳입니다. 상처가 나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큽니다.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전용 수용성 윤활제를 구비하시거나 주방에 있는 올리브유 같은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셋째, 통증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배출을 할 때나 하고 난 후에 전립선 부위나 고환에 뻐근함을 넘어선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리고 사정할 때 피가 섞여 나온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능 저하가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좋아지겠지 하며 참고 계속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이 훈련을 중단하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철칙만 잘 지키신다면 건강 배출 훈련법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전립선 주치의가 되어줄 것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내 집 안방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이 방법.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의 병 수치가 좋아졌을 때보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제 의사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편지 속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 덕분에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을 되찾은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을 저희 3남매를 위해 헌신하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아버지는 웃음을 잃으셨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괴로워하셨고, 그렇게 좋아하시던 등산도, 친구분들과의 모임도 마다하며 어두운 방 안에만 갇혀 계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가 때로는 밉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늙고 약해진 아버지의 뒷모습에 가슴이 미어져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걸 지켜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버지를 억지로 모시고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장님 말씀을 듣고 오신 날부터 매일 밤 욕실에서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하시는지 몰랐지만 아버지의 얼굴색이 날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아침이면 개운한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그리고 참 고맙다. 아비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속에 얹혀있던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난 주말 3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손주들을 목마 태워주시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남몰래 몇 번이나 눈물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전립선 건강만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이 잃어버렸던 웃음과 행복, 그리고 아버지의 무너진 자존심을 되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 수많은 환자를 만났지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처방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을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남편이 건강해야 아내가 행복하고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내분들 혹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가족분들께 잠시 마이크를 돌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남성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현명한 내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왕 시작하는 것, 아내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함께 실천한다면 그 치유의 효과는 2배, 3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위해 그리고 우리 부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전립선 건강 내조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잔소리 대신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남편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해서 자다가 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보, 또 가는 거야? 잠 좀 자자, 제발 하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에는 비수처럼 꽂힙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전립선 문제나 성기능 저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잔소리는 남편의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리고 스트레스를 주어 증상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여보, 밤에 잠을 설쳐서 낮에 많이 피곤하지? 내가 당신 힘들지 않게 전립선에 좋은 차라도 하나 끓여줄까? 남편의 무너진 마음을 여는 열쇠는 명의의 처방전이 아니라 바로 아내의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입니다. 둘째, 전립선 맞춤형 건강 밥상을 차려주십시오. 전립선에 좋은 음식으로 널리 알려진 토마토와 콩, 마늘 등을 남편 혼자 챙겨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내분께서 먼저 나서 주십시오. 여보, 오늘 저녁은 당신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 토마토를 듬뿍 넣고 스튜를 만들어 봤어. 두부조림도 당신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으니까 우리 같이 맛있게 먹고 건강해지자. 이렇게 제안해 보십시오. 남편을 위한 특별 환자식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함께 먹는 건강 식단이 될 때 비로소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익힌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과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앞서 제가 전립선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해보십시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남편의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빠르게 걷는 유산소 운동은 골반 주위의 혈액순환을 돕고 아내와 나누는 정서적 교감은 남편의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해줍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부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지혜로운 내조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전립선 건강 프로젝트를 부부 공동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제가 30년 경력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한민국 중년 남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말 못했던 남성의 가장 은밀한 고민과 그 해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존엄성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눈물겨운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인 고인물, 그리고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배출 훈련법까지. 이제 전립선 건강의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30년 인생의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끄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처럼 사시겠습니까? 소변 때문에 밤새 뒤척이고 찜찜한 기분으로 새벽을 맞이하며 언제 암이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밤 샤워를 마치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드시겠습니까?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건강 배출 훈련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의학적 지식과 비법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는 용기와 스스로 건강한 삶을 되찾으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하며 당연하게 여기던 불편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용기. 그리고 병원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마음속에 단단히 품으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벤뇨, 장애, 절대 불치병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건강 배출 훈련법을 딱 한 주만, 아니 딱 3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밤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의 일상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변 줄기가 굵어지는 쾌감,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기쁨,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차오르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해야지 라는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전립선 건강은 약국 진열대나 수술실 침대 위가 아닌 바로 당신의 의지와 꾸준한 실천 속에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가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의학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혹은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아내와 함께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편안한 밤, 활기찬 아침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밤이 평온하고 다가올 모든 아침이 상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이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